서울의 미스테리 체제 세계 오늘 제3세기 사례. 어째서 우리는 이 새로운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걸까? 나와 동료들이 페루에서 연구를 시작할 당시 1980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온전히 통일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남미는 유구하고 잘 정비된 훌륭한 법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법 체제를 벗어난 직장과 재산을 가졌지만 이런 불법적인 영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주변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선진국들도 나름대로 빈곤과 실업과 암시장의 문제로 고민했고 우리들도 자체적인 문제들로 곤란을 겪었다. 이런 문제들은 대체로 경찰이나 자국에서 생겨난 병리 형성들을 연구하는데 전쟁하는 소수의 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었다. 빈민들은 깨끗해야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TV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 채널의 훌륭한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심지어 빈민들의 생계 수단과 그들이 보유한 자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나와 동료들은 책과 학설지는 물론 정부의 통계 자료와 지도까지도 모두 팽개치고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다. 바로 그 문제의 당사자들인 빈민들이었다. 빈민들을 찾아 나섰다. 그렇죠. 이런 실상을 보고 듣기 위해서 거리로 나설 때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페루의 건설 산업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건축 공사는 감소했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건축 자재 판매상의 시멘트 판매가는 꾸준히 늘어났다. 그 양은 상당한 규모였다.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한 우리 빈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의 시멘트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이 보유한 집과 건물 그리고 운영하는 사업은 합법적인 소유권과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이 관리하는 컴퓨터 스크린이나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의 도시에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독립적이고 불법적인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일례로 1995년에 브라질의 건설 산업은 고작 0.1%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1999년, 96년 상반기의 시멘트 판매량은 거의 20%나 증가했다. 독일 모건 그랜펠 분석에 의하면 이처럼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건물의 60, 70%가 아예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영역이 결코 소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도시를 향한 이전은 1960년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서 그리고 1980년대 중국에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동체들이 고립된 생활을 포기하고 차츰 도시에 흡수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로 수백만에 달하는 중국농민들은 여러 도시 모여들어서 불법적인 집단을 이루었다. 베이징 뉴스 데일리가 이주민들에 대한 관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재정이 연한 국가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 헨리 볼드리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터키에서 도시로 향한 이주민들이 정부가 서양 국유지에 거주지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게세 콘도스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이런 임시저택은 이제 터키 도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집이 되었다. 일부 게세 콘도스는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불법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필리핀에서 발행되는 신문 비즈니스 월드는 정부에 이런 요구를 했다. 우리의 도시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한 인파를 금지하고 당신들도 콘크리트와 웅성한 벽돌로 만든 바롱바롱들을 보았다면 깜짝 놀라고 말 것이다. 도대체 정부는 여러 도시에서 증가하는 노숙자들과 무단 점거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나를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영역이 두 번째 대규모 확장을 하기 직전에 있다고 믿고 있다.
1998년에 뉴스위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점점 더 많은 흑인들이 모든 도시들의 산재한 무단 증거자 집단과 빈민촌에 모여들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는 그곳에는 인종에 따라서 동행을 제한하는 법은 수많은 흑인들을 농촌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게 여행하지만 결코 편안하지는 않다. 이코노미에서는 이런 경향을 확인했다. 백인에 대한 배타적인 정치적인 폭력은 결코 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인종차별이 표시되면서 가난한 흑인들이 부유한 백인들의 영역에 진입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이다. 이집트에서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한동안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듯했다. 멕시코에서 민간 부분은 점차 이런 불법적인 현상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펼쳤다. 많은 수가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들에 존재하는 불법 취재들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매우 흡사하다. 한때 활용한 모습이었던 제3세계 도시들의 외곽 지역은 이제 최첨단의 대도시로 명부했고 유럽을 모델로 삼은 그 도시들은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상업 지역을 그대로 모방한 듯한 특성을 보였다. 도시를 향한 이적.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도시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이주를 유발하는 요인을 정확히 밝혀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은 저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전쟁, 농촌 개혁 정책, 해외 무역 봉쇄, 국제무역 개방, 테러리즘, 윤리, 의식 쇠퇴, 실패한 자본주의, 실패한 사회주의, 심지어 부적절한 치안까지 언급되었다. 최근에 이런 견해들은 몇몇 일반적인 요인들로 압축이 되었다. 더불어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농업 위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도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농촌에는 초상권에 대한 문제도 존재했다. 장기간에 걸친 복잡한 농촌 계획은 오히려 농사에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기존 상황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농촌에서 토지와 일거리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말았다.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유아 사망률이 낮았다는 점이다. 도시의 의료 서비스가 확대